제가 요즘 하고 있는 진짜 저의 고민이 있습니다. 요즘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생각인데요. 뭐 대충 추측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제가 나이가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제 애매한 나이입니다. 직장 다니고 있고요. 여느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느 사람들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 저의 고민은 바로 저의 일에 대한 것입니다. 문득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과연 50, 60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가끔 저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업무도 굉장히 훌륭하게 하고 계시고 평가도 굉장히 좋으신데 진짜로 어떤 교통사고처럼 운이 나빠서 본인의 귀책이 없음에도 그 일을 그만두게 되는 그런 사례를 최근에 많이 보게 됐거든요. 이게 밥벌이에 대한 불안함이 특히 저와 같은 애매한 나이의 월급쟁이에게는 굉장히 좀 크게 올 수밖에 없죠.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만약에 제가 저의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냥 제가 잘린다면 제가 익힌 노하우나 경력 같은 것들은 사실 다른 데서는 크게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하나 하는 고민, 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다음에 따라오는 생각들은 무엇인가를 배우고 시작해야 하는데 급여는 분명히 낮아질 거고 삶도 바뀌게 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출금, 아무튼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결국 답은 없어요. 그저 제가 선택한 방법은 제 일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들 땐 방법이 없으니까 잠시나마 그냥 아예 벗어날 수 있도록 운동을 한다거나 책을 읽거나 지금처럼 방송을 준비하죠. 자, 생각이 깊다. 끊임없이 자기 반성을 한다.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한다. 반추한다. 이런 표현들이 꽤나 인상적이죠. 왠지 생각이 깊고 자기 반성과 반추가 생활화되어 있으며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자세를 가지면 뭔가 더 멋스럽고 어른스러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이런 자세가 특히 심리적으로 단단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되레 쥐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저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건강해 보이셨나요? 아니면 해결 불가능한 불안함이 느껴지셨나요? 어쩌면 이렇게 불안이 불안을 좀먹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일지도 몰라요. 걱정, 불안, 공포, 우울, 과도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을 때 오히려 계속해서 내 안에서 그것들이 돌고 돌면서 더욱 고통스럽게 불안하게 되는 경험은 드문 일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불안함이나 걱정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우리의 본능은 이런 것들을 과잉 해석하기 때문에 정도는 다를지라도 대부분은 불필요한 고통을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죠. 오늘 살펴볼 책, 닉 트렌턴의 생각 중독은 바로 이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해하고 후회하고 걱정하는 거의 모든 것은 사실 굳이 할 필요가 없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으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불안하게 현재를 잘 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지금부터 바로 읽어볼게요. 우리는 사실 극도로 긴장한 채 과도하게 머리를 쓰며 살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떠오르는 생각들에 휘둘릴 때도 많고요. 즉흥적으로 떠오른 생각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요. 갑자기 덜컥 드는 어떠한 걱정, 불안 때문에 한참을 헤매기도 하고요. 생각 자체가 거북할 때도 있죠. 자기 성찰이라고 생각하며 혹은 자기 반성이라고 생각하며 위기나 문제 상황의 원인을 자신 혹은 자신의 생각으로 돌리기도 하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내면을 파헤치는 것에 집중하기도 하고 또 걱정하고 신경 쓰는 일들도 많아지고 특히 우리가 많이 하는 경험인데 이미 일어났거나 더 이상 어쩔 수 없는데도 그 일을 여러 번 떠올리는 일은 굉장히 잦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선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인식하기 위한 노력은 발전적일 수 있잖아요. 문제는 이런 생각이 도움이 되는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과할 때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걱정과 불안에 잠식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됐든 최근 여러분이 경험했던 깊은 생각과 고민들, 그 결과는 어떠셨어요? 물론 자기 통제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의 경우엔 뭔가 해결된 것도 없고 그저 또다시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로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이런 건 비단 개인적인 부분에 국한하지도 않습니다. 환경, 정치, 사회 문제 등에 대해 깊게 고민한다. 그런 자세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중요하고 또 장려되죠. 하지만 이 고민 어디쯤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결 상태로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예민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환경 문제에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그 걱정을 적당히 종결하지 못하면 지나가는 자동차나 일회용품을 볼 때마다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공포를 느낄 수 있죠. 결과적으로 나의 행복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경이로운 선물인 생각하는 능력이 오히려 너무 깊어질수록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점을 일단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생각 과잉과 그로 인한 불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크게 봤을 때 결국 유전적인 이유와 환경적인 이유,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유전적인 이유. 참 애석하게도 생각이 과하고 쉽게 불안해하는 기질이 유전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중론인 것 같아요. 많은 연구를 보면 유전 요소 안에서도 복잡한 기전이 있겠지만 특히 불안장애와 관련이 깊어 보이는 유전자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불안장애의 유전율이 26%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대요. 그렇다고 불안은 유전 때문이다 라고 결정론적으로 박아버릴 수는 없죠. 유전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피부가 하얘서 햇볕에 더 잘 탈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햇볕에 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피부가 아니라 태양에 얼마나 노출되느냐이니까요. 유전자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불안에 대해 취약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환경의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를 계속 걱정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만드는 이 환경, 우리는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보통 말하죠.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험이 쌓이고 반복하고 학습되면서 우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고통스럽게 될 것이라는 상상, 생각, 준비를 하게 되고 그래서 불안감을 스스로 되먹여가며 생각 과잉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요, 고도의 각성 상태를 무한정 유지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생각이 과하게 되면 심한 압박감과 불안함에 정서적 고통을 얻게 되죠. 높은 업무 강도, 진이 빠지는 인간관계, 수면 부족, 불안한 뉴스들, 고통스러웠던 경험,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나의 통장 잔고, 불안한 미래.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짓눌린다고 느끼는 이런 상황들은 사실 이렇게 평범한 것들입니다. 결국 우리의 불안함과 걱정은 유전적 특성과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건, 압박, 환경들 모든 것에서부터 온다라고 할 수 있죠. 슬프지만 이런 것들은 내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과잉 생각과 불안은 고유의 인지 방식, 정신적 틀, 개인의 스트레스 관리 능력 등으로 우리가 스스로 관리해야 해요. 같은 상황이라도 스스로 삶을 통제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운과 우연,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영향 때문에 삶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새로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흥미로운 도전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위협으로 느끼겠죠. 일단 위협으로 감지하고 나면 실제로 위협 당한 듯이 행동하게 되고 또 불안하게 됩니다. 유전자를 바꿀 수 없고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들도 내가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으니 결국 우리는 관점을 좀 달리해서 지금부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생각 과잉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볼게요. 사람들은 대부분 걱정이나 생각 과잉이 본질적으로 해롭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봐야 생각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하지만 해로울 수 있습니다. 과도한 생각, 걱정들은요, 신체, 정신, 심리, 사회활동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요. 스트레스, 즉 위협을 감지하면 우리 몸은 위협에 대해 투쟁하거나 도피하거나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생각 과잉들은 투쟁할 수도 없고 도피할 수도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스트레스와 고민들은 누적되게 됩니다. 이 책에선 생각 과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정말 많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제가 모든 걸 다 정리하기는 어렵고요. 몇 가지를 추려서 말씀드려 볼게요. 책에 나온 방법 중에 인상 깊었던 방법을 하나 소개하자면 54321 기법이래요. 근데 진짜 어려울 거 없어요. 5. 눈에 보이는 5가지. 예를 들면 문고리, 컵, 컴퓨터, 책상 이런 거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4. 만지고 느껴지는 4가지. 옷의 촉감, 공기의 느낌, 이런 것들. 그리고 3. 소리에 집중하는 거죠. 3가지 소리. 자동차 소리도 있을 거고요. 그냥 TV 소음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2. 냄새를 맡을 수 있는 2가지. 종이 냄새, 흙 냄새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1. 맛을 볼 수 있는 1가지. 내 입에 남아있는 커피 맛, 담배 맛, 물 맛. 만약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혀에 집중해서 어떤 맛이든 찾아내 보는 거예요. 이게 결국 무슨 소리냐면 주의를 분산한다는 뜻입니다. 보고, 듣고, 맛보는 등의 오감에 집중하라는 말이죠. 감각이 활성화되면요, 우리 뇌는 끝없이 생각하는 대신에 그 감각을 처리하기 위한 에너지를 써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뇌에서 과잉된 생각을 하기보다 다른 곳에 집중을 하게 되겠죠. 생각을 멈추자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오히려 의식적으로는 내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냥 나의 뇌가 다른 걸 하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친구와 말다툼을 하는데 이 말다툼이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를 더 하면 그것 때문에 또 싸우게 되고 계속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귀여운 고양이가 나타나서 싹 이렇게 얼굴을 스치고 가면 갑자기 싸움이 아니라 귀여운 고양이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까요? 저도 이런 비슷한 방법을 써요. 제가 이 책을 잡은 이유가 저야말로 쉽게 불안해하고 공황도 자주 경험하거든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택한 게 달리기였습니다. 이 숨이 턱까지 차도록 달리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으니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이 방법이 나의 생각 과잉과 스트레스로부터 둔감해지기 위한 방법이었다면 역으로 내 스트레스와 생각들을 분석하고 명료화시키는 접근 방법도 있어요. 비단 이 책뿐만 아니라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에서 자주 쓰이는 ABC 모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A, B, C가 각각 뭐냐면 선행, 사건, 행동, 결과,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죠. 어려우니까 바로 적용의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내가 속이 안 좋고 후회감도 들어요. 그래서 괜히 짜증도 나고 막 내가 스스로 나를 통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도 자꾸 들게 되고요. 그럴 때 시도하는 거예요. 선행사건, 행동, 결과. 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선행사건. 배가 고픈 상태에서 마트에 갔고 나는 마트에서 1+1 행사인 치킨을 봤어요. 두 번째, 행동. 나는 그 치킨을 결국은 샀고 2마리 모두 먹어치웠어요. 세 번째, 결과. 과식에 대한 죄책감이 들고 속도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로 쪼개서 분석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요, 머릿속에 복잡하고 자극적인, 예컨대 짜증나, 불안해, 불쾌해 같은 생각들이 좀 단순해지고 또 명료하게 보이게 됩니다. 방금 예시는 하나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잘라서 내가 불쾌했고 혹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생각들에 휩싸였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선행사건. 사무실 동료가 생일이어서 축하 파티를 했다. 두 번째, 행동. 축하 파티를 위해서 사용했던 케이크를 많이 먹었다. 세 번째, 결과. 많이 먹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다. 또 다른 경험도 하나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 선행사건. 남자친구와 심하게 다퉈서 우울했다. 두 번째, 행동.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 아이스크림을 한 통 다 먹어버렸다. 세 번째, 결과. 텅 빈 아이스크림 통을 보자마자 스스로 통제불능인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분석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 수 있죠. 내가 계속해서 짜증이 나고 무력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생각들만 하게 되는 이유는 먹을 게 눈앞에 있으면 자꾸 과식을 하게 되고 우울할 때도 과식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나는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불행함을 관리하기 위해 선행사건, 이를테면 먹을 게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통제하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울감이 들 땐 의식적으로 먹는 방법이 아니라 운동이나 게임 같은 것을 해보자, 이렇게 나의 불행감을 만드는 요소들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죠. 우리는 생각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또 나의 행동을 유발한 요인이 무엇인지도 쉽게 알지 못해요. 하지만 생각과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애초에 그 요인과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처한다면 뒤에 따라오는 행동, 생각들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겠죠. 즉, 나의 불행감 자체를 조절하는 것보다 불행감을 불러오는 이유나 불러오는 환경, 선행사건을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사실 이 책엔 생각 과잉과 불안에 대처하는 기법, 이론, 예시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생각을 재구성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걱정에 대한 시간을 따로 할애를 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 책의 활용법은 일단 통독이라고 하죠. 쭉 훑어서 읽어보신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자기 처방하듯 부분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한 불안과 스트레스, 생각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생각이 하나 있거든요. 업무에서나 사적인 영역에서 어떤 단발적인 사건들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거나 좋아질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바로 포기한다. 어떤 제 행동의 원칙 같은 거 중에 하나거든요. 가끔은 이런 저를 보면서 되게 쿨하다, 아니면 사고가 건강하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요. 오히려 저는 반대로 고민이 너무 많고 불안감을 잘 이기지 못하는 예민한 성격이거든요. 불면증도 심하게 겪고요. 그래서 제가 불안함을 잘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 선택한 방법이 방금 말씀드렸던 결과적으로 더 나아지거나 좋아질 수 없다면 빠르게 포기한다는 방법인 거죠. 이런 자세는 일정 부분은 제 삶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 미래와 직장에 대한 이 불안과 공포는 방법이 없네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생각, 반추, 고민, 걱정, 관리 방법을 하나씩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이 책은 그런 차원에서는 꽤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도서 추천, 청취자 의견은 underlinebook@gmail.com입니다. 자막과 함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언더라인 검색하시면 중간 어디쯤 있을 겁니다. 몰랐는데 여성분들 화장법 중에 언더라인 그리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꽤 많은 화장 영상들을 쭉 내리다 보면 문득 제 채널이 지나갈 거예요. 잘 찾으셔야 됩니다. 자, 저는 언더라인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